원래 가격보다 제가 10억 정도를 싸게 샀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의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선행이 가져온 운. "요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러시죠. 여러분, 제가 강남에 산 건물이 원래 가격보다 제가 10억 정도를 싸게 샀습니다. 네. 근데 사실 10억 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매도자 할아버지께서 건물이 좀 여러 개 있어. 근데 저기 잠실 쪽에 좀 많고 강남에 여기 역삼동에도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인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 재산을 빨리 처분해서 자녀들한테 나눠 줘야 돼. 그러니까 나름 급매 성격을 띠기도 떴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네 가족도 강남의 시세를 잘 몰라서 잠실 쪽 시세랑 송파구 시세랑 그냥 비슷하게 계산을 한 거야. 어. 근데 사실 이 건물이 원래 제 게 아니었어요. 나 이 얘기 진짜 방송에서 처음 한다. 원래 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강남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잠실 쪽도 아니고 뭐 저기 용산도 가긴 갔지, 성수동도 가고 영등포 쪽도 가고 막 갔어. 저기 홍대 쪽도 가고 다 갔어. 그러면서 다니면서 직접 발품 팔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때 제가 갖고 다녔던 부동산 투자 건물 노트입니다. 노란 색깔이 딱 돈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펜도 어 그 모시기 회장님께서 주신 굉장히 좋은 펜, 좋은 걸로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냥 '더 좋은 운이 나에게 와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막 시세 다 받아 적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는 걸 난 바로 적어.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렇게 바로바로 잘 받아 적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하는 사람 처음 봤대." 무슨 "여기 부동산 온 거 아니고 도서실에 왔냐."고 "학교에 왔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학구적이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인제 시세 파악하는 거는, 이런 거는 완전히 빠삭하게 된 거지. 평당가 계산하고 뭐 수익률 계산하고 완전히 박사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제 저희 일가구 1주택으로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있죠. 저희 신랑이 수원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천안에 회사를 잠깐 가게 돼 가지고 저랑 신랑이랑 "이사를 가자." 그러면 "천안까지는 너무 머니까 수원으로 합의를 보자." 해서 수원에다가 집을 얻고 거기서 신랑이 "출퇴근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는 팔자." 해 가지고 내놨어. 내놨는데 그 아파트가 웃기게 1월 1일날 팔렸습니다. 1월 1 일은 부동산이 문을 여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팔렸어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아파트를 부동산 한 3-4 군데에다 내놨을 거 아니야. 우리 아파트 중심으로 가까운 그 부동산 3-4 군데에다 내놨을 때 막 다양한 사장님들이 다양한 손님들을 다 여기저기서 모셔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봐봐요. 10 월, 11 월, 12월 그때 주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거든요. 그때 저의 집을 보여주러 A, B, C, D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 계약을 한 거는 D 부동산이야. 그러면 저는 적어도 사장님들이 저희 집을 오실 때 추운 날씨니까 항상 이 말을 했었어요. "사장님, 아이 저기 손님 가시면 끝나고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왜냐면 부동산이 가까우니까 "저희 놀러 와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A 부동산 실장님이랑 친해지게 된 거야. 실제로 그 실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사장님 뭐 놀러 가도 돼?" 해 가지고 바로 옆이니까 놀러 오시고 제가 따뜻한 차 드리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진 거야. 근데 정작 계약은 어느 부동산이 했다? D 부동산이 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1월 2일 아침 되자마자 ABC 부동산에다가 다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셨는데 어제 계약이 됐어요. 아이고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셨는데 어떡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화를 주는 게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약이 된 걸 알아야지 이분들이 더 이상 막 손님한테 브리핑하고 이런 노력을 헛수고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침에 전화를 드렸죠. 근데 그렇게 바로 전화 주는 게 드문 일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계약되면 얘기도 안 해 줘 나중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얘기를 바로 드렸고 그 A 부동산 실장님, 저랑 친하게 된 실장님이 저를 축하해 주면서 잘 됐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팔아서 너무 다행이야. 잘했어. 우리 부동산으로 인제 저기 시간 나면 우리 부동산 놀러 와. 차 한잔 하자." 해서 제가 실제로 1월 2일 날 오전에 놀러 간 거예요, 그 부동산. 놀러 갔어. 그래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할머니. 진짜 한 70대 할머니야. 할머니가 커피 두 잔을 요렇게 사 가지고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잠깐 빠져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하세요." 하고서 옆에 살짝 빠져 있었어. 근데 할머니랑 그 부동산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자꾸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우 혹시 영어 선생님 샤이니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 가지고 인제 실장님도 나도 놀라서 "어머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일로 와서 같이 앉아. 커피 같이 해." 해 가지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죠? 아셨더니 뭐 할머니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해. 이러면서 막 뭐 몇 천만 원을 더 깎으려고 할머니가 막 하시는 거야. "아우 이거 좀 깎아 줘. 계속 실장이 좀 우겨 봐. 왜 이렇게 한대. 몇 개월째 왜 이렇게 한대." 이러고 실장님은 "아우 사모님 매도자 측에서 이거 이상으로는 못 깎아 주겠대요. 어떡해요." 뭐 약간 이런 대화 내용이었어. 그러다가 인제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할머니는 가셨어요. 가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뭐 무슨 건물이길래 이 몇 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째 옥신각신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그 동네에 사니까 그 건물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건물이에요. 맨날 지나가면서 보는 건물이지 당연히. 그래서 "그 건물이 이 가격에 나왔어요? 지금 그 월세나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오는데?" 하고서 그 표가 다 있잖아. 해서 딱 보고서 봐 제가 강북이며 뭐며 다 돌아다니면서 수익률 분석하 뭐 이런 거 바로 여기다가 기록하면서 다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 봤어.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금액을 물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건물 값이랑 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건물 값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근데 하물며 이 건물이 단독 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단독 물건.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것도 몰래 진행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이 물건이 나온 지 주변 어느 부동산도 모르는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제가 그랬죠. 실장님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지? 할머니가 지금 하려고 침발라는 건데 내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딱 실장님이 "아니야. 할머니는 어차피 자꾸 깎으려고 하고 매도자는 깎아 줄 생각이 없어서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으니까 샤이니가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며칠 내로 제가 계약금을 쐈습니다. 네. 근데 또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나 스카이캐슬 봐야 되는데 저기 펜트하우스 봐야 되는데 어 제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쓰러 그 매도자 할아버지가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분의 아들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아드님도 인제 중년이시죠. 그쵸? 막 이렇게 계약서 쓰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서 근데 이거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또.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저희 아버지는 교육자십니다.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영어 선생님? 나도 영어 선생님이다. 나도 영어 선생님이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 외대 영어과 나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도 외대 영어과 직속 후배야 완전.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그 호들갑을 뜬 거죠. "오 우리 선배님한테
분한테 제가 이 건물을 사는 거네요. 막 이러면서 막 건강이 회복되셔서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서 이제 계약서를 잘 썼어. 쓰고 나서 며칠 후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썼더니 그 동네 이제 몇몇 그 빠꼬미 부동산들 있죠. 그 역삼동에서만 막 한 막 30년 한 그런 빠꼬미 부동산들이 "이 건물이 뭔가 팔렸대. 계약이 됐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샀다는 거는 진짜 말 안 하고 살짝 가서 물어봤어. "어? 이 건물이 뭐 팔렸다고요?" 그랬더니 "아 근데 너무 싸게 팔았다고.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거를 어떤 문중 가문에서 이 건물을 몇 억 더 얹혀 줄 테니까 그 기존 계약 파기하고 이 문중 가문에다가 팔려고 생각 중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중 가문이 뭐예요?"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그랬더니 문중이라는 게 여러분 그 가문에서 뭔가 같이 운영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문들이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산을 뭐 문중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런 친척들이 같이 모아서 건물을 하나를 사서 수익금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걸 뭐 문중 건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싸게 이걸 계약을 한 거를 그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가 알게 돼서 이거를 문중 가문이 "내가 돈 몇 억 더 얹혀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해서 막 지금 계약을 엎을까 막 이런 생각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론은 딱 이랬대.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여보 우리가 이거 건물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빨리 계약을 했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그랬대요. "아이고 그냥 그 건물 문중감은 주지 말고 내 후배 주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후배 주자. 내 대학 후배라면서. 후배니까 그냥 주자. 걔한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그걸 나중에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온갖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한테 왔다. 내가 우리 아파트를 내놨을 때 그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따뜻하게 차 한 잔씩 대접했던 거, 아파트가 팔리자마자 그분들 헛수고하지 마시라고 바로 전화 드렸던 거, 그리고 뭐 대학교는 이거는 뭐 제가 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간에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자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기부 잘 하시나요? 기부. 기부. 그러니까 기부를 여러분이 막 크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크게 기부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예를 들어 5만 원 여러분들한테 없다고 여러분 큰일 나요? 아니죠. 아니죠. 어.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창고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기부하라는 거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홍수나고 그러면 막 수재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몇 천 원씩 기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부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기관도 많고. 거기다가 달달이 몇만 원씩이라도 또는 쪼끔 여유 되시면 몇십만 원씩이라도 기부를 하세요. 근데 그 기부가 어디 가지 않아. 그 이상으로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부를 계속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지만 다행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고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강사로서도 어린 나이에 성공 잘했고 보면 감사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혹자는 "너 운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걸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운에 대한 운값을 기부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기부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받았잖아. 어? 눈 하회탈로 사람들이 좋아하게 잘 태어났잖아. 이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운 받았잖아. 복 받았잖아. 그럼 그거를 기부로 쪼끔씩 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하나씩 세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복들이 너무나 countless,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 내가 받은 운에 대한 값을 쪼끔이라도 내자. 그게 기부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도 그거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세금은 조금은 비자발적인 기부고, 우리가 달달이 어느 기관을 선택해서 내는 거는 조금 더 자발적인 기부인 거죠. 어 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저는 세 번째 선행이 가지고 온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을 그게 한 그래서 제가 사자마자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 강남 일대에 건물만 매매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어봤어. 어느 날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기요. 여기 옆옆옆옆 옆 건물 그 1 층에 그 부동산 있는 그 건물 한 어느 정도 하나요?" 이렇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뭐 "어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18년 초의 얘기예요. "그거요? 65억 정도 하죠?" 근데 나는 53억에 샀는데 "65억 정도 하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몇 억을 싸게 산 거죠. 그리고 그게 인제 벌써 한 2년 3년 전 얘기니까 그 건물이 지금 85억 을 적어도 네 수익률로 따져 봐도 85 억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억 이상이 오른 거거든요. 네. 30억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막 부동산 투자, 제주도 투자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투자 처음부터 잘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를 일단은 못 했어. 그거는 내가 과거에 오케이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잘해서 그 몇 배 이상 감사한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일에는 모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거죠. 어. 내가 복을 쌓는 사람이면 앞으로도 복을 쌓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복을 쌓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 관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2021 년에는 혹시나 그동안 안 좋은 관성을 가지고 사셨다면 좋은 관성으로 방향을 좀 change하는, turn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